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포항시 대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 10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 부근의 능선을 따라 불길이 타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계속 번집니다. 포항시 남구 대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7시 50분쯤. 불이 나자 인근 마을 주민 10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놀랄 것 말고 내 벌벌 떨리고 그리고 우리 손녀 손자로 학교들한테 왔는데 욕을 나린 거는 놓고 가지도 뭐라. 불이 확 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불이 바람이 부니까 불씨가 날아가죠. 불이 나자 소방차와 천여 명의 인력이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어둡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주변에 방화선을 치고 밤새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강풍이 기상청 예보로는 오늘 밤은 물론이고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산불이 확대되는 것을 제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진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포항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포항시장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 전체가 지진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50일만 포항 시민 모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수많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이 50만 시민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보상이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보편타당하게 과연 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굉장한 난점입니다. 만약 특별법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배상안을 담지 못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소모적인 싸움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놓으면 이게 전부 다 다시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소송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비용,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해서 이쪽이 유리하도록 틀을 조금 국가에서 좀 크게 열어줘야 되죠, 이거는. 포항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배상을 할 것인지, 주소가 포항이 아니라면 당시 포항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 심의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결국 지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법원에서 한 1,000원 선고할 것 같으면요, 2,000원 정도를 특별법으로 정해서 포항 시민한테 돈을 풀어버리면 시민 여러분들 일부 10만 원 또는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 크게 정부가 내주면 되죠. 특별법 제정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포항 시민들의 지진 소송은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의 분노와 의지를 정부에 보여주는 측면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다룰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반면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진 발생 직후에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지만 입법권도 없는 6개월짜리 특위로는 논의만 반복될 뿐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포항남 울릉지역위원회는 청명을 내고 당정청이 특별법을 수용했고 김정재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재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과 소송 등 법적 안내와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 흥해 특별재생과 포항경제 활력 제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추진단 구성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동해 미래전략본부에 직원 5명을 보강해 운영됩니다. 포항시 우현동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이 포항시가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자락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 조망권과 일조권 등 재산상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산자락에 임대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가 안창입니다. 진입 도로부터 가파른 이 아파트 단지는 550세대 11개 동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16층으로 지어집니다. 지난 2016년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 계획 도로가 결정됐고 지난달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 아파트와 인접한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 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입 도로를 높은 지대에 설치하도록 아파트 건설 승인이나 일조권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보다 도로가 한 8층 높이 20m 이상 높은 지역에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담장하고 도로 사이가 한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8층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도로가 결국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더구나 건설사가 포항시에 기부 체납 조건으로 조성하는 도로인 만큼 인근 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단지 외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햇빛으로부터 햇빛을 못 받고 진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요. 일단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을 놀이터에 못 놀고 있어요.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업체와 면담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시청 방문과 집회 등 실력 행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난달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포스코 직원이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 자격을 준 뒤 1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포스코 직원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속했는데 구속된 포스코 직원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공사 수주와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한편 협력업체와 관련된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윤리 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 내부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에게 지난해 18억 2,2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포스코 캠텍 사장 퇴임 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는데 보수 총액에는 3월 사장 퇴임 시 지급된 퇴직금 6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오인환 사장은 12억 5,200만 원, 장인화 사장은 11억 8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안동을 다녀간 지 올해로 20주년이 됩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다녀간 안동을 이번엔 아들인 앤드루 윈저 왕자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올 한 해를 여왕 방문 20주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한영 수교 후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73번째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된 상차림이었습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 충효당에서는 신발을 벗고 안채에 들어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여왕 방문 후 안동 관광객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98년 100만 명 남짓하던 관광객이 1년 만에 배로 늘었고 지난해는 인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효과에 힘입어 770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왕이 방문한 하회마을은 2010년, 봉정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나란히 등재됐습니다. 안동관광은 여왕 방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여왕 방문 20주년이 되는 올해를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말 여왕 방문 20주년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14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류 윈저 왕자를 초청해 미리 모객한 여왕과 생일이 같은 93명과 함께 생일상을 재현합니다. 20년 전에는 여왕이 방문하셨고 20년 후에는
왕자가 여왕이 다녀간 길을 방문합니다. 그걸 기념해서 로얄 웨이 그 명명식도 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대형 여행사를 통해 여왕이 다녀간 이른바 퀸즈로드 여행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여왕 방문 20주년 퀸즈로드를 소재로 한 관광 제도약에 안동 관광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심을 벗어나 몸과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각 사찰별로 시행하고 있는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체험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테마형 템플스테이 육성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 포항 보경사와 경주 불국사, 골굴사 등 도내 14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 대게와 울진 금강송송이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2019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3년과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진군은 울진 대게 관리를 위해 어업인 자율관리어업과 생분해성 어망보급, 축제 내실화에 힘썼고 금강송송이 생육 환경을 위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 영덕군수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대안사업 추진과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2조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와 3천억 원 규모의 강구 연안항 개발, 강구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등 정부에 건의한 대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집행 보류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지역 피해 보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이미 지출한 292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보다 뒷좌석 취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도 6개월이 넘었지만 뒷자리 착용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경찰의 안전띠 단속 현장에 권윤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입니다. 경찰이 안전띠 착용 단속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나는 맸어요. 동승자가 하다가 약간 풀어져가지고 잡고 있었다 할게요. 운전자들은 대부분 맸지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매지 않고 있다 허둥지둥 착용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뒷자리 안전띠 하셔야 돼요. 이게요. 충돌이 생기면 뒷분들은 다음 앞치게 나가거든요. 지금 하세요. 이렇게 단속까지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0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5%나 됩니다.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에서 안 맨 경우가 더 치명적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충격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서 이탈되어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하지만 뒤에 탄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자연스럽게 안전띠를 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7회 임길진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임길진 환경상위원회는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가 원전 주민 피해 해결에 앞장서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광과 울진 등 원전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활동 등을 격려하기 위해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해자에서 발견된 씨앗과 열매가 해자와 주변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생식물인 가시연꽃의 씨앗은 2만여 점이나 확인돼 실제로 많이 자랐을 것으로 추정되고 느티나무도 많은 양의 열매와 함께 화분까지 발견돼 해자 주변에 식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이르면 1년 안에 월성 해자와 주변을 복원할 계획인데 이번에 발견된 씨앗과 열매를 참고해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내년 동해선철도 영해와 병곡역 개통에 대비해 농어촌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영해 지역 전 노선이 영해역과 영해 시가지를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축산항과 사진리 해안도로 노선을 우회 노선과 합병하는 한편 영해 후포 직행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농어촌버스의 운행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노선 개편으로 노후버스 감차와 기사 대기 시간이 단축이 이뤄져 인건비와 운송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 상주 농업기계 박람회가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첨단 농업기계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여 농업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운전석이 비어있는 트랙터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무선 조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트랙터는 흙을 뒤집고 고르는 것은 물론 땅을 파는 굴착기와 물건을 들어올리는 지게차 작업도 가능합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계를 다 사야 돼요. 지게차, 포크레인. 그래서 이런 복합형 기계, 통합기계 그런 기계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두둑을 만들면서 바로 비닐을 깔고 파종까지 하는 다목적 파종기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봉지 과일 씌우기는 농민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계 박람회장에 많이 댕겨요. 많이 댕기는데 여기 상주도 왔는데 천안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아. 농기계 이게 진열해놓고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와 있는 게 여기가 나. 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참 뭐 필요한 것도 많고 구경도 좋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제 구입도 하려고 이제. 전시된 농기계마다 농작업 능률을 높이고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최첨단 신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220개 업체가 참가했고 농기계 400여 종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논밭 농업과 축산, 수확과 가공, 시설 등 농업 전 분야에서 첨단 농기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과 4차 산업 연계 농기자재가 선보여 필리핀과 중국 등 해외 구매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주 농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많은 국내외 농기계 종사자들이 상주를 찾아 경제 유발 효과만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여 구장 상주에서 열리고 있는 상주 농업기계 박람회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소 6만 3천여 마리이며 50마리 미만 영세농은 우선 접종하고 접종은 호흡기 백신과 설사병 등 예방 백신 5종입니다. 접종은 공수의 19명이 지역별로 나눠 농가를 방문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경주 문화재단은 예술의 전당 어린이 갤러리에서 환경과 어린이라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미디어와 설치, 조각 등에서 활동하는 7명의 작가들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데 전시 기간 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도슨트 투어 등도 개최됩니다. 경상북도는 모기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봄철 집중 방역에 나섭니다. 보건소별로 방역기 동반을 구성해 무릉덩이와 정화조 등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 작업을 하는 한편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집중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릉덩이와 배수로에 물이 고인 곳 등을 없애는데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비해서 바람은 매섭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어제 저녁 포항에는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쉽게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